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다시 도약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지금 이 행정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를 만들자 해서 내세운 게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 창조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와는 달리 다른 경제를 만들어 보자, 요건데, 창조경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만 매스컴이라든가 다른 정당이라든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니까 매일경제신문에서 이게 창조경제다 하고, 엊그제 신문에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골프 연습장 정보통신기술하고 결합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시건방 춤을 추고 있는 요 싸이가 여기 들어가 있고, 농업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여론조사 하는데 오픈 서베이, 즉 다시 말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앱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창조경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통상은요, 삼류 잡지라든가 삼류 신문은요, 요 기사를 기자가 쓰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써가지고 돈 주고 실어주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건 매일경제신문이나 메이저 신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요거 지금 해모임하고 화장품을 실어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 이 회사에서 어떤 기자가 썼는지 추적을 해도 어떤 기자가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밝히지를 않아. 이 메이저 신문에서는 누가 글을 썼다, 취재원이 누구다 하는 걸 안 밝히죠. 안 밝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모임을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 우주식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쑥 써져 있어요. 여러분, 우주공간에 올라가면 방사선이 엄청나게 나오죠. 비행기, 그래서 조종사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들, 승무원,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들이 문제가 되는 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 거기에 우주 방사선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사선 방호식품으로 해모임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쑥 나오고, 화장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쑥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가 나가지 않더라도 매월 애터미 회원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약 3만 명 됩니다. 3만 명 되는데, 엊그제 미국에서 테러가 일어났죠. 테러 일어났죠. 그리고 항상 미국은 테러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나라는 가서 테러 안 해요. 또 약한 나라에 가서 테러 일어나도 어떤 놈이 보도도 안 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테러를 합니다. 반드시 강자가 나타나면 약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를 가하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제 애터미가 상당한 강자로 부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애터미를 뜯어먹고 의미하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강자가 되면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기사가 나갔으니 지금까지는 월 3만 명이 회원으로 들어왔지만 아마 몇만 명이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 뭐 초등학교 나왔다, 뭐 추락 운전수다 하니까 우습게 보는데요,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서울대학 나온 놈들이 다 차지하고 없어요. 여러분 목까지 안 가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머리 좋고 가방 큰 긴 사람이 다 차지하고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요, 쉽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성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남에게 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남의 꿈을 뺏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꿈을 뺏고 살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잘 돼요. 잘 되는 나중에 패가 망신해요. 남의 꿈을 뺏고 살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안 돼요. 자연법칙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용을 하면 반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 작용과 반작용의 크기가 같습니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바위를 발로 걷어 찼어. 그럼 누가 아파요? 바위가 아파야지 왜 내가 아프냐 그 말이에요. 바위가 아파야지. 내가 바위를 걷어 찬 것을 작용이라고 그럽니다. 액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액션. 그런데 내가 발로 걷어 차면은 바위도 똑같은 힘으로 나를 걷어 찹니다. 그걸 리액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반작용. 리액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반작용. 그래서 이 두 힘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꿈을 뺏으면 누군가도 내 꿈을 똑같이 뺏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정당한 방법, 정의로운 방법으로 성공하고 돈을 벌려고 해야지 편법이나 묘수를 쓰게 되면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창조 경제라고 하니까 창조가 뭐냐?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요, 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태양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창조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있는 것인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련시키는 그것이 바로 창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화장품하고 해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장품을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탄이나 만들지 무슨 놈 화장품을 만들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련을 시키는 걸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창의성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무슨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한약을 만들어 해모임, 청궁, 당귀, 백작약 그렇잖아요. 청궁, 당귀, 백작약은 우리 조상들이 3000년간 먹어온 보약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연구원들이 거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우주 방호식품, 방사선을 방사선 피폭이 많으면요, 오랜 시간 동안 피폭이 되면은 면역이 떨어져, 백혈구가 떨어지죠. 이런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역을 올릴까라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장님이 연구원한테 미션을 줬어. 그 면역을 좀 올리는 거야. 연구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받았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왜 나보고 그걸 만들라고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밑도 끝도 없이 그 면역을 올리는 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구원 학자들이 뭘 생각했냐 하면은 혹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보약이라고 먹어온 것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창조 경제란 말이에요. 원장님은 한약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화학자예요. 그냥 장인순 박사님이라고 있죠. 한약은 몰라요. 그런데 이 양반은 뭘 가지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인도주의적 견제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구원들한테 한번 연구해보라 그랬으면 연구원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거 면역을 올려. 뭘 어떻게 올리지? 그 사람 다 과학자들이거든. 저 원자력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만들라고 그러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착안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먹어온 보약 중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걸 찾아낸 게 사물탕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 경제란 말이에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것을 연결시켜서 어떤 신제품, 부가가치가 높은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경제는 지금까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연결시키는 능력이 창의성이에요. 그 창의성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 왜 못 사느냐 하는 문제. 왜 부자가 안 되느냐?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도 경제적으로 뭔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마케팅이 두 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직접 판매 조합이 있고 특판 조합이 있고. 그런데 워낙 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점점 회사 수가 줄었어요. 줄어서 100여 개 되던 것이 70여 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단계 판매법에 의해서 등록된 회사는 몇 개 안 돼요. 워낙 법이 까다로워서 다단계 수법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단계로 등록을 안 하고 방판으로 등록해서 합니다. 이게 한 3만 개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저지르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상법에 회사를 법인을 설립하는데 5천만 원이면 됩니다. 5천만 원이면 법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마 유연적 소지가 있을 거예요. 누가 지금 유연 소송을 안 해서 그렇지. 다단계 업은 5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는 5천만 원이면 되는데 이건 5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판매액의 20%를 현금으로 갖다 둬야 돼요. 조합에다. 다시 말하면 100만 원을 매출했으면 20만 원을 조합에 갖다 두라 이게. 얼마까지? 3개월간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매월 누가 무엇을 얼마치를 샀는지를 공정이 컴퓨터에 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반품하는 돌려주는 거 다른 곳 한 2주면 되는데 몇 개월 돌려주라. 그런 식으로 해놔서 그러니까 민원을 회사에 제기하면 이거 바꿔주시면 하면 회사에서 바꿔주는 거 아니라 거기서 돈 가져가라. 돈 몇 개 났으니까 돈 가져가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 지금 300억을 매출한다. 300억에 20%면 얼마예요? 60억이지요. 180억을 갖다 놔라 그 말이에요. 이게 180억이 아니에요. 매출에 180억을 갖다 놔라. 이렇게 하니까 회사에서 가장 우리나라 큰 회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회사의 기밀입니다. 그렇죠? 회사 정보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언제 얼마치를 샀는지를 컴퓨터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니까 다단계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방판으로 등록을 하면 그게 안 돼. 그런 거 없어도 돼. 없어도 되니까 3만 개가 있어. 그러놓고 다단계 수법을 써. 그건 그렇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문제는 갑자기 다단계 업체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갑자기 70여 개가 120여 개로 늘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중이 떠중이가 우리하고 관계없느냐? 있어요. 여기서 한탕 하려고 왔다가 한탕이 안 되니까 애텀에서 떨어져나간 사람이 많아요. 사정없이 때려잡거든 한탕 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애텀에는 돈이 안 되네 그러면서 엉뚱한 회사에 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애텀이 우호적인 얘기를 할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요? 뻔하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막 우죽순식으로 다단계 회사가 생깁니다. 우리 회사 하면 돈이 된다. 막 생겨요. 그러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를 알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회사에 가서 사업 설명회를 하든 우리 회사는 사기치는 회사니까 오지 마시오. 그런 미친놈은 없어. 애터미에서 1년간 돈이 안 되는 걸 우리는 2개월이면 된다고 다 그러거든. 그럼 2개월이면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밑에 놈 뜯어먹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4%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4%가 안 돼. 연 4%예요. 연 4%. 그런데 어떻게 2개월 3개월 만에 그 많은 돈을 벌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연 이자율이 정기예금이 4%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돈을 버느냐? 말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요게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된다 말이야.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통장에 돈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 방법인데, 사업 방법이 정당하지가 않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것이 용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좀 수상한 회사예요. 뭔가 수상한 회사예요. 자, 요걸 잘 봐야 돼요. 합법성. 설립. 아마 지금 직판이나 특판에 등록되어 있는, 최근에 갑자기 50여 개가 늘어났는데, 이 회사들은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니 틀림없어요. 합법적입니다. 근데 설립의 합법성과 사업의 합법성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와이셔츠 한 장, 2만 원 하는 와이셔츠 한 장을 200만 원에 판다고 해서 불법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사업 방법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2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런 회사 있거든. 있어요. 그러니까 설립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이 아니면 말할 것도 없고, 합법적이라도 사업 방법이 합법적이라는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덕성, 경영 능력. 도덕성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영 능력이 있느냐,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제품의 경쟁력이, 이게 가장 어쩌면 중요할지도 몰라요. 제품이 경쟁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경영 능력이 있어도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기밖에 되질 않아요. 누가 비싸고 나쁜 제품을 누가 쓰겠어요? 누가 쓰느냐? 돈 벌기 위해서 위에서 협잡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요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템 구성, 품질, 가격인데, 아이템 구성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내구재는 되지 않습니다. 내구재는 안 되는, 그냥 한 번 쓰면 10년 쓰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구재인 경우에도 가능한 것은 파생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해요. 파생 수요. 다시 말하면 커피 머신을 팔았는데 커피 머신은 내구재지만은 거기에 커피를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건 파생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수기를 팔았는데 정수기 필터를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이건 파생 수요가 있잖아요. 내구재이면서 파생 수요가 없는 것은 그거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것이 생활 필수품인가를 봐야 됩니다. 생활 필수품인가를 봐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여기서 안 쓰더라도 어디선가 사 쓰는 물건인가 아닌가. 그게 사치자면요, 뭐하러 삽니까? 그걸 사치자는 필요 없는 걸 뭐하러 사요? 그래서 아이템 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구조, 보상 플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놓이 버린 거 아닌가. 즉 누군가가 빨대 꽂아놓고 빨아먹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아무리 아이템이 좋고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도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밑에서는 고생만 하지 안 된다고요. 비용보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가 아닌가. 진입비라는 게 지금 애터미를 제외하고 제가 조사를 해보면 다른 네트워크 회사는요, 회원 등록할 때 등록비를 내야 됩니다. 물건을 얼마치 이상 사야 돼요. 안 그러면 회원 등록이 안 돼, 아예. 그 다음에 매월 의무 구매 양이 있어요. 그걸 사야 돼요. 그걸 안 사면 수당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품질이 좋고 싸다면 사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품질 별론데, 또는 품질은 동등한데 가격이 비싸. 그러면 그걸 계속 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꼭 애터미를 하라는 게 아니고, 애터미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회사도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음에 비전. 회사가, CEO가 가장 큰 죄는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망한 회사는 그 CEO는요, 사회에 대해서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계수달을 했습니까? 대우가 망했다? 그거 뭐 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죄가 가장 커요. 그렇듯이 이 회사가 비전이 있는 것이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내가 마지막이냐 하는 걸 보셔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요소, 6개 요소를 가지고 어떤 회사든지 판단을 해보세요. 애터미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를 가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자신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못하겠다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 부족이에요. 자본 부족. 이 자본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자본이라는 것이 없어요.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자본이라는 게 없어요. 자본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본을 분류하는 거이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좋더라고요. 피에르 브루디에라는 사람은 분류를 했는데 이게 사회 문제를 이해하기가 좋아요. 76만 개가 생기는데 그중에 몇 개가 망하냐고 그랬더니 74만 개가 망한답니다. 1년에 74만 개가 망해요. 2만 개는 성공했냐? 그것도 1년을 조금 버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돈 벌었어요? 간판장사. 그렇죠. 간판장사. 우리 본사협회도 계속 간판이 박혀. 횟집에다가 망해서 나가고 이불집에다가 이불집도 곧 망하겠더라고. 사람이 없어. 사람이. 미장원 했다가 망하고 빵집 됐다가 망했다가 무슨 뭐 스파게티 했다가 그래 간판만 계속 바뀌어.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뭐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될까? 재수가 없어서? 재수 가지고 따지면 그건 안 돼요. 재수 가지고 따지면 평생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아니고 자본 부족이에요. 자본이 경제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자본.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 이건 화폐 자본이네. 화폐란 말이에요. 화폐 자본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들이 이 시설이 전부 다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결국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되니까 화폐, 돈이라고 간단히 얘기합시다. 여기에 돈 100억 가진 분, 50억 가진 분이 여기 앉아 계실 리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20억 가진 분은 계실란가? 사모님 20억 가지고 계시나요? 20억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게 유동자본이 아니고 고정자본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시골에 땅 사러 가보면요. 우와, 나 시골 분들라 그렇게 재벌인지를 몰랐어요. 그 평범한 밭인데 평당 80만 원이더라고. 3만 평이면 얼마입니까? 240억. 그런데 그분 주머니에는 빈털털이야. 아무것도 없어. 고정자본이 그렇다는 거지 유동자본이 없어요. 화폐자본이 없다고요. 그러면 요게 경제자본, 쉽게 말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화폐자본, 이거 주식이라든가 채권 다 마찬가지요. 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생산성이 올라요. 생산성이 오릅니다. 아이 100억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예금만 해도 4%여도 얼마입니까? 4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4억 가지면 좀 쓸만하지요? 그거 좀 부족합니까? 쓸만하잖아요. 이 화폐 자본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자본이 생산을 해준다고요. 그러잖아요. 주식 100억 가지고 있어봐요. 매년 배당금 나오잖아요. 배당금 나오고 주식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자기가 맨날 골프만 쳐도 누가 생산성을 발휘해줘요? 자본이 생산성을 발휘해줘요. 이게 자본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화폐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다시 고정 자본을 이 화폐 자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본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면은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부자가 돼? 구멍가게, 다시 말하면 자영업 76만 개, 74만 개 망하는 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돈으로, 자기 자본으로 했다면 그렇게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2년은 버틸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대출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자 감당이 안 되고, 그냥 뭐 감당이 안 돼요? 가계세 감당이 안 돼. 그렇죠? 그 가계라는 고정자본이 자기 거라면은 망하지는 않아. 밥은 먹고 살아. 그렇죠?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런데 가계세 내고, 유틸리티, 전기라든가 수도세 내고, 인건비 내고, 그 다음에 돈 빌렸으면 돈 이자 나가고, 어떻게 감당을 해? 1년 버티기 힘들어요. 뭐 때문에? 화폐 자본이 없어서. 화폐 자본이 없어서.
그러면 화폐 자본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인가? 평생 가난뱅이로 살라는 말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 다행히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자본이 있습니다.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회자본은 종류가 무지무지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연결망이에요. 소셜 네트워크예요.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 이게 자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학자가, 피에르 부르디라는 학자가 이 자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냐면요. 어째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로 살고 가난뱅이는 계속 가난하게 사는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가? 무엇 때문에 사회적 계층 이동이 이렇게도 안 되는가 하는 걸 연구하다가 이런 걸 발견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연결망. 여러분들이 신문에 가끔, 뉴스에 가끔 어느 부장판사는 퇴직해가지고 전화 한 통화에 1억 받았다. 그런 말 있죠. 1억 받을만 해요. 뭐 때문에? 구속될 놈을 집행유예로 풀어나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회적 연결망이에요. 그 부장판사는 또는 부장검사는 거기에 지금 현역에 있는 판사와 검사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잘한다 그러면 인맥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검사에게 전화하면 구속될 사람을 집행유예로 풀어나지만은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돼요.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왜? 소셜 네트워크가 그 사람하고 형성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셜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의 퀄리티, 질과 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득은 결정된다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가난뱅이들은 전부 가난뱅이들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전화해가지고 구속될 놈을 집행유예로 풀어내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 사회적 연결망을 어떻게 넓힐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세 번째 문화자본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자본. 문화자본, cultural capital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학위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문화적 혜택입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버드를 나왔다. 서울대학을 나와서 그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어떤 성장하면서 얻어진 자격증이에요. 여러분 의사 자격증 가진 사람과 포클레인 자격증 가진 사람이 누가 소득이 많겠냐 하는 거예요. 누가 자본이 많으냐 하는 거예요. 생산은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정말 자본이 많으냐. 그 다음에 문화자본은 어떻게 되느냐.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받아온 교육에 의해서 문화자본은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매너라든가 품위 그리고 교양미, 세련미 이런 것들은 지어먹은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교양미가 있고 세련미가 있고 매너가 좋고 그 다음에 아주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겠느냐? 10원짜리 동전 입에서 계속 나오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올라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크기가 결국 뭘 결정하냐 하면은 뭘 결정하느냐? 경제자본의 크기를 나중에 결정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좋은 대학, 좋은 학위, 그 다음에 인정받는 어떤 자격증, 그리고 세련미, 그 다음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자기가 알고 지내는 인맥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넣는 소득이. 그래서 이것이 다시 경제자본으로 가고 경제자본이 다시 사회자본으로 오고 이 악순환을 계속하기 때문에 사회적 계층 이동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낸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서울대학이에요. 서울대학 학생 조사해 보세요. 자기 부모가 전문직과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70, 80%.
서울대학생이 그렇게 생겼어요. 연고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거의 70%예요. 그럼 옛날에는 농촌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관리직이나 전문직이 별로 없었거든. 다 농사꾼이었거든.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그 서울대학에 들어간 전문직, 관리직 자녀들이 다 머리가 좋은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중에서 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괴짜 경제학, 또 슈퍼 괴짜 경제학이라는 프리코노믹스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시카고 대학 교수가 쓴, 젊은 경제학자가 쓴 건데요. 자녀의 성적과 부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부모가 어떤 직업일 때 자녀의 성적이 좋은가, 무엇일 때 나쁜가, 이혼했다, 이거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를 다 통계학적으로 검사해 놨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책의 권수와 자녀의 성적은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가서 책방에 가서 책 쏘은 사람 무지하게 많을 텐데 그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가 연속극만 보고 있는 사람과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자녀들이 배우는 문화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들어가는데 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커나올 때 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경제자본이 풍부하지 못해. 땅은 20억 가지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땅. 근데 주머니는 먼지가 지금 조금 이렇게 날라오고 그래. 왜? 유동자본이 없어. 고정자본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아까 이 리더블도 생각했지만 문화자본도 그렇게 풍부하지가 못한 것 같아. 에? 이것들이 나타나는 게 상징자본입니다. 상징자본이라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도 똑같아요. 자네 부친이 그분이야? 이렇게 하면 벌써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예를 들면 그 자본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상징 자본이 그렇게 큰 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기 박정수 아줌마라고 있잖아요. 망한 오리탕집 아줌마. 혼자 유일하게 크라운이 됐어요. 크라운 마스터 됐죠? 근데 물어봤어요. 크라운이 되기 전과 후에 뭐가 다르냐? 크라운이 되니까 오라는 데가 많아. 우리 센터에 와서 강의 좀 해라. 갔다 하면은 전부 신문지 깔고 앉아. 얼마나 많이 오든지.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갑자기 이뻐졌나?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좋은 자격증을 얻은 게 아니에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상징이 자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본으로 작용해서, 자본은 생산성이거든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워요. 이 사회의 그 자본을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제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네. 왜? 경제자본도 없어. 지금 내가 의과대학 간다고 해도 가지도 못할 뿐더러 이거 아직 가망이 없어. 내가 어떻게 서울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김연아처럼 어떻게 스케이팅을 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없잖아요. 자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여기서 넓힐 수 있는 자본이 사회자본이에요. 사회자본.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입니다. 이건 사회 연결망이라고 그랬어요. 다행히 이 네트워크 사업은 사회적 연결망이에요. 네트워크라는 게 연결망이죠. 휴먼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네트워크. 사회적 연결망이기 때문에 이 연결망을 넓혀갈 수가 있어요.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로 이어지는 이 연결망 속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와요.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적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연결망 속에 들어온다고요. 그렇잖아요. 사장님 파트너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했는지 모르는 분이 많잖아요. 저 인간은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사회적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연결망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자본이요, 이 사회자본.
문화자본을 늘 지금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학교를 새로 갈 수도 없고, 고급 명품을 사는 것도 문화자본에 해당합니다. 고급 명품을 사는 것도, 페라리를 사고 타고 다닌다. 그럼 사람들이 한 번 더 봐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 문화자본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람보르기니 그럼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그게? 4억 7천이랍니다. 4억 7천짜리 스포츠카 하나 타고 다녀보세요. 다 쳐다봐요. 그럼 상징 자본도 없어. 경제 자본도 갑자기 못 늘려. 근데 연구에 의하면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게 경제 자본이에요. 근데 사회 자본과 문화 자본이 되어 있지 않은 중에 경제 자본이 빨리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폐가 망신한다. 경제 자본이 가장 빨리 생기는 방법이 뭐예요? 로또. 그 다음에 농사 짓던 땅이 갑자기 공단 용지로 편입돼 가지고 수십억 한꺼번에 받는 거. 이게 뭐예요? 경제 자본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 사회 자본과 문화 자본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폐가 망신한다. 오죽 했으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로또가 연금성 로또가 나오죠. 한꺼번에 주니까 전부 술 퍼먹고 마약 퍼먹고 해가지고 도박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전부 다 폐가 망신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자본을, 경제 자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문화 자본이, 다시 말하면 내 품위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사회 자본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속에 들어오면은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보여요. 어떤 학자가 그래놨더라고. 상대방과 원수를 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당신이 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면 된다. 그래놨더라고. 맞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면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그 사람에게 배우는 입장이 되면 그 사람은 당신의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캐리어를 가진 사람들, 많은 공직에서 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분들, 또는 보험회사라든가 어디 방판회사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가졌던 분들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휴밀리티,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자본, 이것도 사회자본입니다. 도덕성, 겸손, 규범, 신뢰 이런 것들이 사회자본 밑에 들어가서 이것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연결망을 형성하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도덕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한 사람이 소셜 네트워크가 커지겠냐 그 말이에요. 안 커지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겠어? 맨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지 말만 하고 남의 말 안 듣고 그런 사람은 소셜 네트워크가 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가 자본인데 그 밑에 하위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 경제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76만 개의 자영업이 생겨서 74만 개가 망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자본을 축적하지 않고 이거 하면 잘 되려나 저거 하면 잘 되려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지금 경제 자본은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이니까 저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유일한 방법은 로또고, 그 다음에 문화자본은 지금 내가 대학을 다닐 수도 없고 의과대에 갈 수도 없으면 문화자본도 안 되고 오로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 사회자본밖에 없어요. 사회자본은 뭘로 나타나느냐? 사회적 연결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결망, 이걸 키우게 되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요행에 의해서, 배팅이라든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묘수를 써가지고 단시간 내에 돈을 벌겠다, 그런 방법은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남의 꿈을 뺏고 살면은 당장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 꿈은 누군가가 또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꿈을 주고 살면은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모두 다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